디자인도 안 갖춰줬죠. 평면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쌓아서 회사 구조로 갖춰 나갈 것이면 처음부터 그 방향대로 하나씩 마련해 가는 게 맞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 내가 프리랜서로 이름을 한번 날려보겠다. 그러면 정말 회사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적 책임이나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믿음을 주기에는 회사 구조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책임감과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면서 또 프리랜서로 나간 길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 설정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 구조 갖추고 가다가 갑자기 프리랜서로 빠져버리거나 프리랜서로 가려는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회사 구조 갖추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소위 얘기하는 멘붕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좀 미리 좀 방향 설정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를 하려면 모든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작할 때 한 공정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서 설계나 디자인 파트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공간 설계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때 그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디자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최초 공정이 필요하고 후 공정은 뭐가 필요하며 어떤 공사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정확히 판단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공정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술집 하나 뭐 식당 하나를 오픈하더라도 20개가 넘는 공정이 들어가요. 근데 그 공정에 대한 이해도, 설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전기는 어떤 전선을 써야 되는구나, 요것은 또 요렇게 자재 발주를 해서 요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 공정이 빠져야 후공정이 들어오는구나, 후공정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걸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디자인만 만들고 하청업체들한테 턴키 맡기고 마감만 하고 나는 현장 인도하고 빠지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자꾸 적자나고 부도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책임 회피하고. 인테리어 현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계약이 돼야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약 단계에서 초기 미팅을 하는데요. 이 초기 미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 체크예요. 우리가 시공을 할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그것도 한 차례 방문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의 도면과 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불법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누수라든지 어떤 결함 사항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위층이나 아래층에는 어떤 것들이 입점해 있으며 뭐 양옆 호실에는 어떤 것들이 입점해 있는지, 또 현장 컨디션은 또 어떤지, 우리가 설비를 빼려면 어느 쪽으로 배관들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지 신축 건물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실 때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끔 좀 급한 분들이 계세요. 평당 단가가 얼만데요? 그냥 평당 단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평당 단가라는 거는 인테리어에서 전체적으로 견적이 나왔을 때 그 평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완벽하게 끝나서 세부 견적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공사하려는 평수가 100평이야. 그럼 100을 나누는 거죠. 70평이면 70 나누면 되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평당 단가지, 디자인도 안 갖춰줬죠. 평면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미팅만 한번 했어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고 평당 단가를 물어보세요. 얼씨구.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평당 단가를 얘기해 주네. 이게 둘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아니 디자인도 안 나왔어. 우리가 어떤 자재를 쓸 건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평당 단가가 나와요. 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라는 개념 내려놓으시고요. 그 디자인, 평면도에 의한 세부 견적, 공정도, 계획 스케줄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짠 다음 공사를 얼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제 견적 매기는 단계에서 팁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0평으로 얘기를 막 나누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금적인 상황이 생겨서 반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00평을 세부적인 어떤 견적을 뭐 매겼을 때 2억 원이었는데 공사 대금이 예를 들면 반만 합시다. 반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은 아니 100평에 2억이었으니까 50평이면 1억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가 않냐면 공정 중에
시공의 어떤 내역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똑같이 반으로 주는 내역들도 있습니다. 자재도 그만큼 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는 인력도 반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간판부는 다 정해져 있죠, 건물에. 근데 내가 100평만 쓰던 50평만 쓰던 내 간판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간판 견적은 그대로겠죠? 변화가 하나도 없겠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견적이 절대 반으로 그냥 줄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기초 공정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초반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기초 공정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 공정들에는 사실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긴 합니다. 이제 굵직굵직하게 구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유를 부려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나머지 후공정, 마감공정 아니면 인허가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빠듯하게 해놓으면 후공정 들어가고 마감공정 들어갈 때 요때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초반공정 때 너무 여유들을 부리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감 자재 발주해야 되는 시기 놓쳐버리죠. 그리고 또 인력들이 저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현장 일도 하다가 또 저희랑 스케줄 맞춰서 와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미리 예약을 해놔야죠. 미리 잡아놔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으면 뭐 공사해야 되는 날에 뭐 사람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처음에 시작할 때 더 빠듯하게 좀 체크하고 하시라는 거고요.